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정의영 부총장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명을 주시고 총신 공동체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1901년 평양의 장로인이 입학한 장로교 신학교로 시작되어 1908년에 평양신학교로 모체를 삼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총신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 총신을 통해서 지난 12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한 수많은 목회자 양성과 평신도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이 나라의 기독교 복음 개혁주의의 산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의 탄압과 공산주의 만행 속에서도 신앙이 계승되고 진리의 전당으로 자리 잡게 하나님께서 이 학교와 동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총신이 맞이했던 지난 수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의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총심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1여 년 전에 총장님을 새로 세워주시고 학교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 새롭게 세우기 위해 이제 총신 발전 계획을 선포하는 식을 갖고자 합니다. 총신 발전 계획 선포를 통해 앞으로 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선포하고 이행함으로 명실공히 새로 태어나고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서 총장님을 중심으로 보직자들과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발전 계획 선포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단의 목사님들께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와 소통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의 지원을 아낌없이 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학교의 발전 계획에 부합하도록 개혁주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해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자신의 학문 전공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직원과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 되어 이 나라 세계를 위해 복음과 학문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종준 총회장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를 드리며 이 학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 김종준 총장님께서 비전을 갖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신대학교 비전 2030, 2023 발전 계획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비전이란 미래에 대한 전망, 꿈, 목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계획도 노력도 실행도 안 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신 발전을 위한 장단기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우리 초장으로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성공학의 권위자인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이 현대 문명 사회의 최대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덧붙여서 왜냐하면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산 위의 풀과 같아서
동에서 바람이 불면 서로 넘어지고 서에서 바람이 불면 동으로 넘어지며 바람에 밀리는 물결과 같이 바람 부는 대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키 없는 배와 같아서 물결 가는 대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비전 2023 발전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대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글로 적어 학교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그 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졸업할 당시에 자신의 목표를 정해서 종이에 적어낸 사람은 3% 학생들이었지만 목표를 적어내지 않은 사람은 97%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바로 97%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3%가 훨씬 더 많은 업적과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도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단기 발전 계획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발표하는 우리 총신 미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박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말은 바로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없이 아무리 전진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헛수고로 끝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갖는 사람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목표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들어 더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서쪽을 바라보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을 보여준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할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삼고 그는 무단히 노력한 결과 정말로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꿈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기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런 발전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신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비론 선포식을 더욱더 갖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여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목표를 세운 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인간적인 지혜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 종신발전 계획에 이런 비전 선포식을 갖는데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정말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일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세운 이 발전 계획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는 총회에서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총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자 체제가 되면은 최선을 다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하드웨어적인 총신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총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수진들과 하드웨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총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총신대학교가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명문 사학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85장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제는 없지만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원 총동창회에서 우리 신대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비하셨는데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학기금은 사실 어제 우리 총동창회장 취임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1,000만 원 그리고 동창회에서 비추관 기금 1,000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우리 동창회장님께서 앞으로 이 장학기금이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오늘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우리 신대원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옥성석 회장님께서 우리 이재수 총장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보시죠. 반대쪽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시해주겠습니다.
우리 이춘복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총신대학 발전계획 선보식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총신대학과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발전 계획 발표 감사 예배를 지금 필요하고 제 2부 순서로 발전 계획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에 앞서서 저희 총신대학교 비전 2023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이 시간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여러 네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 김종준 총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부인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장님 이승현 재단 이사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광석 부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기 정창수 목사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서기 김한성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회록서기 박재신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회록서기 정계규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계 이영구 장로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회계 박성만 장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춘 윤선율 부총회장 어디 윤선율 죄송합니다. 여기 순서에 빠져 있어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윤선율 부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축도해 주신 이춘복 저희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성석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창덕 대학 총동창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빈들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발전계획 발표에 앞서서 이승현 재단 이사장님께서 격려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가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총회와 동창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총신대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여러 언론기관 앞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은 기쁜 일이며 그동안 수고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시이사로 부임한 이후 1년 9개월 동안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총신대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일로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이사회는 얽힌 실타래 같은 학교 조직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내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총회와 대화하는 가운데 총신의 회복과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는 잡아당겨서도 안 되고 잘라내서도 안 되고 전체를 파악한 후에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제서 총장님이 세워진 이후 총장님을 중심으로 한 학교 집행부와 총회와 교직원, 학생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발전계획 선포식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설령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의 변화와 흐름이 우리를 매일같이 뒤흔듭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대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외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상상할 수 없던 변수가 대학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총장님의 임기까지 합교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언론을 통해 총회와 전국교회에 전달될 오늘 선포 내용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이 우리 총신대학교를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고한 모든 분들과 학교 구성원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믿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땀 흘리며 노력하는 추진력 없이 기도만 하는 맹목적인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의 선포식이 리스타트업이라는 비전처럼 총신대학교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의 모든 교원과 교직원이 주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각오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신의 회복과 혁신, 발전을 위해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저희 소강석 부총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총신대학교는 신학이 타락하고 또 신앙이 변질되어 갈 때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혈성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허허벌판에서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적통성과 법통성은 우리 총신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황량한 광야에서 눈물의 꽃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총신은 시대의 영적인 푸른 별로 탄생하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어렵게 용산에서 신학교를 시작할 때 교실이 부족해서 교수님들은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허기진 배를 안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학생들에게 꿈의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모두가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가슴에는 영롱한 꿈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꿈, 비전이 파도가 되어 교수님과 학생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은 우리의 총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이 되었고,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 요리없는
큰 신대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초심 그리고 사명,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총신의 발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학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신학의 순수성, 신앙의 순혈성을 그리고 초심을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며 발전 계획을 설정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총신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정도로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이요 푸른 바다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을 지키고 시대의 비전과 가치와 정신을 제시하며 위대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총신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신을 더욱더 눈부시게 발전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재서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신 발전 계획을 선포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제2의 총신의 장족의 발전과 눈부신 번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벅찬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미래에 우리의 총신 더 할 나위 없이 웅비하며 그리고 솟구치는 위대한 미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사에 가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옥성석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고요. 계속해서 고창덕 대학 총동창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꼭 40년 전이군요. 1980년 3월에 총신 신대원 문을 두드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상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영수, 김희보 학장 이분들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더랬습니다. 결국 그해 8월을 지나면서 박윤선 박사를 중심으로 작은 박영용, 김명혁, 신복윤, 윤영탁 등 그 당시 쟁쟁했던 총신의 교수들이 다 나갔습니다. 동료 학생들도 반 정도 함께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주목받던 사랑의 교회 옥한음, 남서울교회 홍정길 이런 분들도 저쪽으로 마음이 쏠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학교는 정말 심각했더랬습니다.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큰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때의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오늘의 총신이 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노력과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재서 총장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총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지금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축사에 간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시간인데 감사와 더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신 비전 2023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여름철의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소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의 출신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재학했던 기간이 12년인 것 같아요. 대학 신대원 석사, 박사까지 12년 동안을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지냈습니다. 모든 동문들이 다 동일하겠지만 학교의 출신으로 하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긍심이고 자부심입니다. 또 하나는 동문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문들이 학교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속상한 일이 생길 때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한 섭섭함, 아쉬움, 속상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린 것은 하나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동문들에게 또 하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다 하는 생각에 감사와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제목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동문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학교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사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고민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전 선포식을 접하면서 참 학교의 미래가 밝겠구나, 학교의 미래가 발전하겠구나,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저에게 또 동문들에게 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 또 기도를 모으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총신대학의 모든 동문들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의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려사와 축사에 이어서 저희 이재석 총신대학교 총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종준 총회장님, 수강석 부총회장님, 그리고 여러 총회 임원 목사님들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종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참 많은 염려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어쩔 때는 여러 총회 임원들이나 또 지도자들을 뵐 때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총신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높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 총신을 위해서 우리 총회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학생들이나 직원들이나 모든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몇 가지 계획을 오늘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서 혹은 사회에 공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뭔가를 대중 앞에 혹은 사회 앞에 선포하고 공언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가 온몸으로 드리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 선포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반드시 성취를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는 대외적으로 반드시 중단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 다짐, 약속, 이것이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선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발표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총신대학의 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총신대 경영을 맡았습니다. 총신대 경영을 맡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발견한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어긋나 있는 기반입니다. 기본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견고하지 않은 구조, 체계입니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 단절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내부적인 구성원들도 마음과 거리가 너무나 멀고 단절이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총야의 관계도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문제 앞에 저는 머리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설정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발전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저런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뜨지하지 않은 몇 가지 암초에 걸려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늦은 오늘 발표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단단한 모습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준비되고 확고한 과거를 기반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말하자면 첫째는 회복이고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회복과 혁신. 회복은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상태에서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본래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래의 모습, 영성의 회복, 그 다음에 신학적 정체성의 공고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흔들려 있고 정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실감 있게 와닿아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금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안정과 화합입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총야의 관계 복원입니다.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마음과 몸으로는 자주 만나고 가까워졌는데 법적으로 확고한 토대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추가해야 될 또 하나의 가치가 사회적 이미지의 쇄신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총신대학이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1년 전에 총장을 맡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교회나 성도들의 으뜸되는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기독교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가장 아마 큰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미지 쇄신과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회복의 과제와 함께 아마 지금부터 우리 다른 분들이 발표하게 될 총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5가지 혁신 과제, 이 5가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물론 계획을 하는 대로 100% 뭐 얼만큼 이룰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 200%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총신 구성원들은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여하신 우리 총신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오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총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함께 손잡고 총신과 총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신대학교 발전계획 비전 2023은 기도, 다짐, 약속이라고 천명하시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회복과 혁신의 발전 계획을 함께 지고 가자 하신 총장님의 이 말씀에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번 죄송하지만은 다 일어서셔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총신대학교 비전 2023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총학생회에서 학생 공모전을 했습니다. 공모전의 제목은 내가 꿈꾸는 총신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발표를 해주실 조이삭 부총학생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52대 한마음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조이삭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귀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에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총신 공동체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수업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고 두세 사람이 모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학업을 기억하며 총신을 곱씹어봤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는 총신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꿈꾸는 총신대학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글, 그림, 영상 등 다양하게 전해진 우리가 바라는 총신은 무엇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학우님들의 표현에서 우리는 총신대학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갈고 닦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정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보며 매일 개혁되는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교훈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가 꿈꾸는 총신은 한마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시간과 장소,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까지 무엇 하나 같지 않은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마음을 품는 총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공모전 우수작과 학부 학생들이 함께 부른 찬양 영상을 끝으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은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주님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안경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가세. 주님께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네, 총신대학의 발전을 함께 하겠다는 우리 총학생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발표였습니다. 이제는 지난 9월부터 총신 발전 계획 비전 2023을 위해서 한 10분의 그 실무위원들께서 밤낮으로 오늘 발표되는 이 총신 비전 2023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 실무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백은영 실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총신 비전 발전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신 발전 계획 2023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재소 총장님 재임 기간 동안의 단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10여 분의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로 구성된 발전계획 실무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 발전계획 수립 기본 방침을 확정하였고요. 현재까지 외부 초청 강사 발전계획 워크샵 또 저희 위원들의 또
회의, 그 다음에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분석으로는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학생 요구 분석, 수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환경의 그 변화와 관련하여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외부 환경 및 교육 환경 분석을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교육 분야에 걸쳐서 분석을 하고 그것이 대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대학 발전 계획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독교 대학 중심의 특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의 그 최고의 자랑인 개혁신학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저희가 조금 그동안 조금 좀 더 저희가 보완해야 될 지역사회 밀착, 또 사회에 대한 이해,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생존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중장기 재정 강화 정책이 필요하고 또 산학협력 체제, 특히 우리 대학과의 산학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이런 어떤 발전과 개선,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환경 분석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개혁 신학적 지식 교육을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대학교인 것이 저희의 최고의 자랑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역량에 있어서는 확고한 신대원 중심의 개혁 신학적인 지식 교육, 또 학부 중심의 특성화된 인성 및 영성 개발 프로그램들이 저희의 최고의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소 저희가 보완해야 될 약점으로는 사회에 대한 이해, 특히 교육과 연구 역량 부분에서 현장 적응력, 지역사회 밀착 교육 보완의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 교회 수요에 의한 정책 연구 실적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 그동안 너무나 부재했다라고 하는 약점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 발전 계획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육 역량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또 지역사회 밀착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또 인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캠퍼스 인프라 제고, 지역사회, 특히 교회와 협력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요구 분석입니다. 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학생들은 이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학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왓 분석입니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 네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 신학과 신앙에 기초한 학생의 역량 강화, 또 전략적인 인재 개발과 환경 개선, 지역 사회, 교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대학 이미지의 개선, 수익 개선 및 행정 구조 개편을 통한 행정 체계 효율화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분석을 통해 저희가 수립하게 된 발전 계획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23 발전계획 전체 체계도입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맨 위에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 그 다음에 교육 목적, 교육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설립 이념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희가 그 배출해야 될 인재상은 경건한 인성인, 창조적인 지성인, 글로컬 실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5가지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하여 이재소 총장님이 재임하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 구성원들이 해야 할 그래서 저희가 도달해야 할 2023 비전을 저희 그 실무위원회에서는 리스타트업 총신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복과 혁신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달성해야 된다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3가지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건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 교육 지원 체계가 유연하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앞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교회와 지역사회 친화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그 실무팀과 이제 수차례 만나면서 총장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5가지의 전략은 교육혁신, 인재혁신, 행정체계혁신, 환경혁신, 사회공헌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14가지의 전략과제와 34대 추진과제, 또 65대 실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이 2023 발전계획 전체적인 체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4대 추진과제와 65대 실행과제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러한 그 5대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14가지의 전략 과제를 설정을 하였고, 그러한 전략 과제 5대 전략과 14대 전략 과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34대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 여기서 파생되는 65개의 실행 과제를 설정을 하였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각 부서와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러한 그 총신 비전 2023이 달성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대 추진과제와 65대 실행과제를 저희가 성실하게 2023년까지 추진했을 때 우리 대학은 회복과 혁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진 과제별 전략과 전략 과제, 그다음에 이제 추진 과제별로 실행 과제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 실행 과제별로 추진 과제별로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의 여러 그 환경 변화들 가운데서 대학이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실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핵심 성과 과제 지표를 설정을 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이 실행을 해야 될 각 부서들이 달성해야 될 성과 지표, 또 담당 부서, 지원 부서들을 모든 추진 과제별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지명 관계상 이후의 내용은 좀 생략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핵심 성과 지표들을 종합해 놓은 부분입니다. 부서별 성과 지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달성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다시 환류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진 및 성과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계획 수립부터 저희가 평가하고 환류하는 그러한 과정을 순환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 비전 2023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혁신팀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저희가 대학 기본 역량 혁신 추진단과 발전계획 성과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위원들도 선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성과관리센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직원을 지금 이제 채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각 부처들 또 학과들이 함께 협업하여서 이 비전을 달성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계획 수립부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 그 다음에 발전 목표별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추진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것들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시 환류되어서 저희의 발전 계획이 좀 더 보완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환류를 보여주는 체계도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얼른 끊어버리셔가지고 제가 좀 놓쳤습니다. 총신대학 비전 2023은 저희 총신대학의 미래 또 발전을 기획하는 사실 총신대학 이 대학 인가받은 올해가 이제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인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 대학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해 주신 것처럼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각고의 여러 가지 환경 분석과 또 저희가 나아가야 될 개혁 신학적인 방향과 또 실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그런 성과 관리를 해서 2023년까지는 반드시 이를 이루어내서 우리 대학이 명실공히 실질적인 발전이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나타내 보이겠다는 그런 결심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 계획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요 인프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총신대학 기획조정실장이신 조기현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반가운 소식은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리고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가지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이 발전 계획을 시작하고 이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런 코로나 사태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고요, 저희가 혁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변화로서 생존하고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큰 그림이 혁신이었습니다. 발전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사례들을 이제 가지고 혁신에 대한 모델도 찾고 또 저희 대학에 이제 5가지 혁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몇 개를 좀 설명드리고자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 대학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역량 기반이고 현장 중심이고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키워줘서 스스로가
커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교육 실험이자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통적인 대학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과연 학문을 독점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유일한 기관일까라고 할 때 엄청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않겠습니다. 에콜 42라고요. 프랑스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소개됐던 교육 혁신인데 2013년에 IT 자본이 이제 미네르바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대학 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했던 학비와 교사와 졸업장이 없는 학교, 3년간 교육 단계를 구성하고 인턴십 과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쪽인데요. 놀라운 혁신을 이룬 사례로 저희한테 소개가 됐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사례입니다.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이 대학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사례들이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전 세계적인 사례들이 공통적인 키워드를 저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밑에 있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 대학이, 우리 교육기관이, 우리 총신대학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느냐. 우린 교육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할 때 결국은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아가 일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현장이 원하는 것을 결국은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본질에 충실한 것이 혁신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5가지 혁신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교육과 인재와 행정체계, 환경, 사회공헌의 혁신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당연한 이야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혁신 과제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혁신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었고요. 이 혁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고 그 인프라에는 유형적인, 무형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2023년까지의 짧은 단기간 동안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저희는 사람과 교육 환경, 시스템,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인프라를 요약했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책자로 여러 표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재를 결국은 구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인프라 혁신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학생을 어떻게 좋은 학생을 뽑을 것인지, 그리고 교수, 가르치는,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입학과 채용과 승진과 인사와 평가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이 인프라 혁신의 첫 번째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인프라였습니다. 이건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지금 요약하는 건데요. 스마트 인프라 이거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 단기간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저희가 이어갈 것인지 이런 주제였습니다. 모든 대학이 불가피하게 어쩌면 떠밀려서 이런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지금 나섰습니다. 저희도 피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쩌면 모든 걸 걸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가 단순히 온라인 교육으로 우리가 전환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스마트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이제 이 사진은 저희 총신대학교 이제 사당 캠퍼스 이제 세부 시설 계획이 될 텐데요. 저희 캠퍼스라든지 이런 양직 캠퍼스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 시설 이런 부분들을 짧은 총장님 그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인프라 구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오늘 여기 참여하신 이 백남조 기념홀도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 초 사이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단순히 리모델링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단기간의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 이제 재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런 환경 개선이
중요한 인프라 구축 주제로서 발전 계획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구축하고자 하는 인프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교육 체계, 교육 혁신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미네르바 스쿨 설립자가 한국에 와서 이제 했던 인터뷰 내용 기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여러 대학들이 대학생들 우리 교육을 이제 시킬 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경쟁이나 어떤 서열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어떤 역량 기반의 교육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본질을 중시하는 사고 체계를 우리 조직 아래 통토로 자리 잡게 한다면은 이러한 시스템 인프라는 구축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이제 2023년까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3년간은 이런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였습니다. 결국은 저희 대학이 지역사회와 교회와 함께 같이 어쩌면은 이게 단순히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 협동하고 협업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어쩌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일원이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해야 될 필연적인 저희는 그러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주요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 학교의 인프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으로는 내년에 저희가 기본 역량 진단 평가 3주기 평가가 있는데요. 종합적인 그 지표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를 확보할 것이다. 이것도 저희가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원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요 재원 확보에 대해서 단기간 동안 확고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총회의 지원과 또 우리 총장님의 지금 활발하게 하시는 모금 활동이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저희를 돕고 총회가 저희를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재정적인 한계뿐 아니라 이런 인프라 구축, 교육 혁신 자체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간 하나만 해도 사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결정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원래 재원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그 속에 있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요 재원 확보 전략 두 번째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반드시 저희는 참여할 것이다. 제가 요 표 하나 놨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은 쭉 보면 중앙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자릿수가 저 칸에 다 안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받은 재정 지원이 2,689억입니다. 연세대학도 3천억 가까이 되고요. 서울대학은 4천억이 넘어가고요. 한양대나 이런 성균관대도 전부 2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작년 한 해 동안 3억 7,900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건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은 저희 내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국가장학금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서는 저희가 애초에 재원 확보 전략을 논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과 어떤 총회와 교회의 도움뿐 아니라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 지원 사업도 필연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이제 받아와야 되는 이제 그런 주요 전략이 이제 저희 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과거에 표현했지만은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평생 누구라도 배움의 열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교회와 현장 중심으로 저희 대학이 교육을 혁신할 때 결국은 학생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하는 대학,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을 우리가 교육 혁신을 통해서 만들 때에 이런 재원도 결국은 학생들이 분담하는 교육비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메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 같지만은 저희가 이런 재원 확보 전략과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재원의 우선 투자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현실화하는 것이 이번 발전 계획의 주요 인프라 전략 해설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언급해 주셨고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평양신학교에서 출발해서 1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지난 50년 역사 그러니까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4년제 대학으로서의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시작을 한 이후에 이런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발전 계획을 수립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번에 2023년까지 반드시 교회가 필요로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면서 함께 가기를 천명하는 이런 발전 계획을 저희 구성원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온 대학 구성원들과 또 저희 대학의 기반이 되는 우리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전국 14,600여 개의 12,000여 개의 교회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이 일을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윤석률 장로 부총회장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 총신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어서 유구한 역사 가운데 많은 주의 사자들을 배출케 하시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총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시어서 총신 발전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총장님을 위시해서 재단 이사장님과 우리 교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동문들이 이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우리 총신대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 칼빈주의의 세계관을 실천하며 유능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정말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계획되는 모든 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총신 비전 2023 발전 계획 발표 예식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시다고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를 했으니 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빈 오신 분들께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단상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많은 언론사에서 오셨는데 함께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빈뿐 아니라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음 순서로
기자분들께서는 2층에서 기자 간담회가 총장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전 계획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서 또 교육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